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온에어 일부 황희준영입니다. 네, 원달러 환율이 3개월 만에 1,110원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순매수와 그리고 위험자산 선호 강화로 인해서 원달러 환율의 추가 하락 가능성 또한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9월 말만 해도 1,150원을 넘봤었던 이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떨어진 것은 먼저 첫 번째로 한국의 펀더멘털 개선, 그리고 제롬 파월의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의 연준 의장 지명, 그리고 사드 해소 기대감 등 세 가지 요인이 꼽히고 있습니다. 우선 10월 수출 지표에서 보듯이 한국의 펀더멘털 개선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10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7.1%가량 증가했습니다. 당초 시장에서는 기저효과 감소 등으로 4분기 수출 증가세가 뚜렷이 둔화될 것으로 추정을 해왔으나 선진국과 신흥국 경기 동반 개선세가 진행이 되고 4차 산업혁명 등으로 IT 투자 수요가 꾸준히 증가를 하게 되면서 수출 증가세가 좀처럼 식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파월 연준 의사의 연준 의장 지명도 원화 가치 상승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둘기파로 분류가 되는 파월 연준 이사가 차기 연준 의장 지명을 받을 것이라는 보도가 이어지게 되면서 그동안 원화 등 신흥국 통화 강세는 더욱더 강화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이투자증권연구원은 유럽중앙은행의 완만한 양적 완화 축소 의지 등으로 강세를 보이던 달러화가 약세로 전환될 여지가 높은데 이 또한 원화 가치 추가 강세 압력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며 원달러 환율 하락이 각종 리스크와 그리고 국내 펀더멘털 강화를 반영하고 있음을 감안해 봤을 때 외국인의 자금은 국내 주식시장 유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네, 그렇다면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 오늘도 계속해서 마감장까지 우리 시장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먼저 전일장 국내 시장 마감 동향과 함께 그렇다면 글로벌 증시는 또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부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온에어 일부 지금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현입니다. 전거래일 마감 동향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증시입니다. 4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던 이 코스피가 2일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이 장 초반 2,560선 고지를 잠시 밟았지만 이내 떨어지면서 닷새 만에 뒷걸음치를 모습이었습니다. 이 오전장에서 개인과 함께 매수세를 보이던 외국인은 오후 들어서 매도로 전환하자 낙폭은 계속해서 확대되는 모습이었고 결국 2,540선까지 후퇴한 채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자세한 수급 마감 동향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2억 원과 또 1,952억 원을 팔아치우면서 문을 닫는 모습이었고 개인 같은 경우에는 홀로 1,546억 원을 사들이면서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자세한 코스피 지수입니다. 0.40% 하락한 2,546.36포인트의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 또 마감 동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스닥 시장 나스닥 바이오테크 하락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한 지 이틀째 이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차익 매물 출회가 나오면서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수급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554억 원, 또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47억 원과 또 363억 원을 덜어내면서 장을 닫았습니다. 이 지수 같은 경우에는 0.12% 내리면서 코스닥 시장 694.96포인트의 장을 닫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국내 시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업종별 마감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종별로는 의약품이 2.29% 떨어지면서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이 증권과 유통업, 그리고 은행과 유통업과 종이목재, 이 전체적으로 이런 종목들이 떨어진 종목들이 더 많았습니다. 이 반면에 비금속 광물은 2.56% 오르면서 상승폭이 가장 컸고 또 통신업과 화학, 기계, 운수창고, 건설업 등도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20개, 20개 종목 중에서도 떨어진 종목이 더 많았습니다. 이 대장주 삼성전자가 전일 대비 8,000원가량 내리면서 285만 3,0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삼성전자와 함께 반도체 투톱인 SK하이닉스도 1,900원가량 하락하면서 83,400원으로 거래가 종료가 됐습니다.
이어서 삼성전자 우선주, 현대차, 네이버, 그리고 포스코와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바이오로직스 등도 내리는 모습을 시현했습니다. 반대로 LG화학과 현대모비스, KB금융, 신한지주, 그리고 SK텔레콤과 아모레퍼시픽 등은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주요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을 매매했는지 외국인과 기관 상위 매매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외국인이 삼성전자, LG화학과 대한유화 순으로 사들면서 장을 닫았고, 이 기관 같은 경우에는 NC소프트, LG화학, 한화케미칼 순으로 사들이면서 문을 닫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매도 상위 종목입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가장 많이 덜어내는 모습이었고, 이어서 LG디스플레이, 또 포스코 순으로 팔아치우는 모습을 시현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가장 많이 파란불을 켰습니다. 이어서 2등으로 LG전자, 3등으로는 SOE를 팔아치우는 모습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외국인은 포스코캠텍과 신라젠, TCK 순으로 사들이면서 문을 닫았고, 이 기관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 LNF, 에코프로 순으로 사들이면서 문을 닫았습니다. 매도 상위 종목입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을 가장 많이 덜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3등으로는 메디톡스 순으로 파란불을 켰습니다. 네, 기관입니다. 1등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 신라젠, 메디톡스 순으로 문을 닫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내 증시 마감 동향 살펴보셨습니다. 계속해서 국제유가와 또 글로벌 증시는 어떻게 문을 닫았는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유가입니다. 이 국제유가가 2일 상승하는 모습을 시현했습니다. 이날 유가는 전날 종가 기준으로 등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알렉산더 노박 러시아 에너지 장관은 이달 회의에서 이 산유국들 감산을 내년 3월 이후로 연장할지 또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발언하면서 시장의 실망감을 불러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의 감산 연장 의지 등은 시장 참가자들 사이에서 기대를 지속하게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게인 캐피털의 존 킬더프 파트너스는 이 블룸버그 통신과 인터뷰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수사법을 지속하고 있지만 이 합의한다는 것에 대해 의문이 있다면서 우리는 이같이 대립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국제유가 전일 0.44% 오르면서 54.54달러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계속해서 뉴욕 증시, 이어서 글로벌 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세제 개편안 공개와 차기 연방준비제도 의장 지명에 안도하면서 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3대 지수는 이날 혼조세로 출발하면서 장중 일제히 상승세로 돌아서기도 했으나 이 나스닥 지수가 약보합세를 보이면서 혼조세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세한 마감 지수 함께 확인해 보시죠.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0.35% 상승한 23,516.26포인트에 장을 닫았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지수입니다. 홀로 파란불을 켜면서 0.02% 내린 6,714.94포인트에 장을 닫았고요. 이 S&P 500 지수 또한 0.02% 빨간불 켜면서 2,579.89포인트에 장을 닫았습니다. 네, 계속해서 유럽 증시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럽 증시가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이 수출주들은 유로 강세 압박을 받았습니다. 이 영란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모습이었지만 이 비둘기파 목소리를 내면서 영국 우량주들은 상승하는 모습을 시현했습니다. 네, 자세한 영국 지수부터 함께 짚어보시죠. 네, 유럽 증시 중 먼저 영국입니다. 0.90% 상승한 7,555.32포인트에 장을 닫았습니다. 계속해서 프랑스 깨끗 지수입니다. 0.07% 내린 5,510.50포인트에 장을 닫았고요. 독일 닥스 지수 역시 파란불을 켜면서 0.18% 내린 13,440.93포인트에 장을 닫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보합권으로 머무는 모습을 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장은 어떻게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지 예상 체결지수 알아봅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코스피 시장 2,549.39포인트 찍으면서 오늘 오전장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시장 697.1포인트 찍으면서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양장 동시효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오늘 오전장에도 빨간불을 켜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보합권에서 머물면서 285만 3천 원에 현재가 출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현대자동차입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이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보합권에서 머무는 모습을 시현하면서 16만 원에 현재가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종목은 포스코입니다. 전일 대비 1,000원가량 하락하면서 32만 2천 원에 현재가 출발 준비 중에 있고요. 등락률 같은 경우에는 전일 대비 0.31% 하락세 이어갑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종목은 현대모비스입니다. 현대모비스 또한 26만 4천 원에 현재가 출발 준비 중에 있고요. 0.75% 하락세 이어가면서 전일 대비 2,000원가량 하락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롯데지주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대비 900원가량 하락세 이어갑니다. 현재가는 67,700원에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전일 대비 1.31% 하락세 이어갑니다. 네, 다음은 롯데칠성입니다. 네, 최근에 롯데 종목들이 계속해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13,000원가량 하락하면서 125만 2천원에 현재가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1%가량 하락세 이어갑니다. 네,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아모레퍼시픽 이번 주 내내 계속해서 상승세를 달려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3,500원가량 상승하면서 31만 8천원의 전일장 장을 마감했고요. 네, 오전장 1.11% 상승하면서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리온홀딩스입니다. 네, 전일 대비 100원가량 상승한 26,300원에 출발 준비 중에 있고요. 전일 대비 0.38% 상승세 이어갑니다. 다음 종목은 영풍입니다. 영풍 같은 경우에도 0.63% 오름세 이어갑니다. 전일 대비 11,000원가량 상승하면서 111만 7천원에 현재가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태광산업입니다. 태광산업 전일장 보합권에서 머무는 모습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오늘 오전장에도 116만 6천원에 현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남양유업입니다. 남양유업 또한 전일 대비 6천원가량 상승하면서 68만 3천원의 현재가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네, 0.89% 상승세 이어갑니다. 네, 다음으로 롯데푸드입니다. 유일하게 롯데중이 상승세를 이어가는 종목인데요. 전일 대비 만원가량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60만 원에 살짝 못 미치는 59만 원에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등락률 또한 1.72% 상승세 이어갑니다. 네, 이어서 LG생활건강 보도록 하겠습니다. LG생활건강 오전장에 빨간불 켜면서 115만 원에 현재가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등락률은 0.09%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아모레주입니다. 500원 하락하면서 14만 4,500원에 현재가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 이어서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카카오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시현해주고 있는데요. 0.67% 상승하면서 15만 1,000원에 현재가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셀트리온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대비 2,500원가량 상승하면서 17만 5천원에 현재가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등락률은 1% 넘게 상승세 이어갑니다. 네, 이어서 CJ홈쇼핑입니다. 네, CJ홈쇼핑도 이번 주 내내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1,400원가량 상승하면서 19만 3천원에 현재가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등락률은 0.21% 상승세 이어갑니다. 네, 다음은 파라다이스 종목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25% 오르면서 2만 원 초반대 현재가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전일 대비 50원가량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서울반도체입니다. 서울반도체는 150원가량 오르면서 27,750원에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등락률은 0.54%가량 상승하는 모습 지현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SM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방신기 컴백을 앞두고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1.10% 오른 32,250원에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전일 대비 350원가량 상승한 모습 시현해줍니다. 네, 이상 양장 동시효과였습니다.
네, 2017년 11월 3일 금요일 국내 시장 시작이 됐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개장 상황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역시 먼저 전일장 국내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눈에 띄었는지, 그리고 아시아권 주요국 증시는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증시온에어 일부 김남우 앵커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남우입니다. 네. 그렇다면 전일장 국내 시장 마감 동향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한번 확인 부탁드릴게요. 어제 우리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닷새 만에 쉬어가는 조정 장세를 펼쳤습니다. 전거래일보다 약 10포인트가량 낙폭 시현하면서 2,546.35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주요 투자자별로는 외국인이 장중에 팔자로 전환하면서 약 23억 원가량 소폭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뒤를 이어서 기관도 1,952억 원가량 물량 덜었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1,552억 원가량의 순매수폭을 시현했습니다. 업종 중에서는 비금속 광물이 2.5%가량 오름폭 시현했고 화학과 건설업, 운수창고와 통신업 등도 강세를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반면 의약품이 2.3% 가까이 내림세 시현한 가운데 증권과 은행, 보험과 음식료품, 섬유의복과 전기전자 업종 등이 모두 쉬어가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장 초반에 287만 6천 원을 찍으며 사상 최고가를 다시 경신한 뒤 기관의 순매도로 하락 전환하면서 전거래일 대비 0.28% 내렸습니다. SK하이닉스가 2.23% 밀려나는 모습을 보였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생명, 삼성물산 등도 어제는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LG화학은 중국의 배터리 수요 증가 기대감에 1.33% 올랐습니다. 현대모비스와 KB금융, 신한지주와 SK텔레콤 등도 동반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어제는 코오롱 그룹주들이 동반 강세를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오는 6일 코오롱 그룹의 미국 바이오 자회사인 티슈진의 상장을 앞두고 투자 심리가 크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코오롱 글로벌이 상한가를 기록했고 코오롱 머티리얼이 18.45%가량의 큰 오름세 시현했습니다. 코오롱 역시 1.95%가량의 상승세 시현했으며 코오롱 우선주가 어제 29%가 넘는 급등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3위 각기가 면세사업부의 적자폭 감소 소식으로 5.56% 오름폭 시현했고 동아ST가 3분기 깜짝 실적 발표로 5.38%가량의 빨간불을 켜줬습니다. 어제 거래소에서는 총 344개 종목이 상승세를 보였고 451개 종목이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피 시장도 밀려나는 모습 보이며 장 마쳤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0.81포인트 하락하면서 694.96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어제 순매도를 기록했습니다. 각각 132억 원과 479억 원가량의 매도폭을 시현한 반면 개인이 675억 원가량의 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업종 중에서는 비금속 업종이 5.7%로 가장 큰 급등 흐름을 기록했고 기타 제조와 화학, 컴퓨터 서비스와 정보기기, 반도체와 IT 부품 등도 어제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방송 서비스와 오락문화, 소프트웨어와 통신 장비, 출판 매체 복제와 유통, 운송 등이 어제는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는 셀트리온이 0.35% 가까이 오른 반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2%대로 낙폭을 보였습니다. 신라젠이 2018년까지 팩400 임상 3상 환자 모집을 완료한다는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주가가 7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11.5% 가까이 상승한 76,700원으로 어제 거래를 마쳤고 이에 따라서 신라젠의 시가총액은 5조 1천억 원가량으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하지만 바이로메드는 6.98%가량의 낙폭을 시현했습니다. 뒤를 이어서 코미팜과 메디톡스, 로엔과 CJ E&M 등도 어제는 동반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포스코 캠텍이 10.94%가량 급등한 가운데 SK 머티리얼즈와 파라다이스, 펄어비스와 컴투스 등도 어제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9월 코스닥 상장 이후 항체 관련 특허 등으로 급등세를 이어갔던 앱클로는 차익 실현 매물 출현으로 13%대로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신신제약은 치매 패치 상용화와 중국 진출 기대감으로 18%가 넘게 급등세를 기록했습니다. 총 452개 종목이 상승세를 보였고 686개 종목이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전일보다 0.1원 하락하면서 1114.4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200 지수 선물 12월물은 1.5포인트 하락하면서 338.4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여기까지 전거래일 마감 동향부터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전거래일 특징주 4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서 잠깐 짚어드렸던 신신제약 종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 국민투표를 제안한 가운데 신신제약이 어제 급등 흐름 연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제 국회 시정연설에서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신신제약은 세종시에 신공장을 건립하는 것이 알려진 뒤 세종시 행정수도 테마주로 분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3월 주가 급등 조혜공 씨 답변을 통해 본점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 소재하고 있다며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공약과는 연관성이 없다고 해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로 살펴봤던 신신제약 종목의 오늘 출발 구간 주가 흐름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늘장에서는 3.03%가량의 차익 실현 매물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220원 밀려난 7,360원 선에서 현재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종목은 크리스탈 종목입니다. 크리스탈 지노믹스가 백혈병 신약 후보 물질에 대한 전 임상시험 결과가 미국 혈액암학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어제 상승 흐름 가져갔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백혈병 신약 물질의 전 임상시험 결과가 지난 5월 말 미국 종양학회에 이어서 이번 혈액암학회에서도 또다시 발표되는 것은 시험 결과가 매우 우수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 최초인 만큼 관련 업계의 기대감이 높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크리스탈 지노믹스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미국 FDA에 임상 일상시험 계획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크리스탈 종목의 오늘장 주가 흐름입니다. 현재는 1.57%가량의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50원 빠지면서 15,700원 선에서 현재는 파란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은 신라젠 종목입니다. 신라젠이 내년까지 팩400 임상 3상 환자 모집을 완료한다는 계획이 순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신라젠이 임상 3상에서 목표로 한 환자 수는 600명이며 현재까지는 약 200여 명의 환자를 모집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사 측은 간암 환자가 많은 중국에서 지난 7월 임상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환자 모집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신라젠은 현재 중국에서 임상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 중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봤던 전일장 특징주 신라젠 종목의 오늘 출발 구간 주가 흐름입니다. 신라젠 종목 오늘까지 총 6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1.8%에서 2%대로 계속해서 상승률 높여나가면서 1,600원 상승한 78,300원 선에서 주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종목입니다. 하나투어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지는 4분기의 실적 개선 기대감이 하나투어에 대한 주가의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금융투자는 4분기 황금 연휴에 따른 실적 정상화가 기대가 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면세점 적자 축소와 3, 4일간의 짧은 연휴가 많기 때문에 단거리 노선이 강한 하나투어의 긍정적인 시장 환경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중국 시장이 사드 영향으로부터 회복되면서 수익성이 좋은 중국 패키지 수요가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4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한 1,634억 원, 영업이익은 200% 늘어난 114억 원을 기록할 것이라고 분석을 내놨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투어 종목의 주가 흐름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투어 종목은 현재 보합권에서 머물고 있는 양상입니다. 어제 종가와 마찬가지로 10만 500원 선에서 현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전일장 마감 동향과 함께 전일장 특징주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증시 마감 동향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전일 아시아권 주요국 증시 마감 동향입니다. 전일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에는 혼조권에서 마무리가 됐었습니다. 먼저 일본 니케이 지수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본 니케이 지수 0.53% 또 한 번 상승을 했습니다. 22,539.12에 장을 마쳤습니다. 아시아 증시에서 일본 증시 같은 경우에는 양호한 기업 실적에 힘입어서 21년 만에 다시 한번 또 최고치를 경신했었던 하루였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는 대만 가권지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17% 내렸습니다. 1788.51에 장을 마쳤습니다. 대만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직전일 미국 뉴욕 증시 기술주의 약세에 동조를 하게 되면서 하락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입니다. 상해 지수도 역시 0.37% 소폭 내리게 되면서 3,383.31에 장을 마쳤습니다. 중국 증시는 경기 둔화 우려가 지속이 되면서 역시 하락으로 마감을 했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일 아시아권 주요국 증시 마감 동향까지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11월 3일 금요일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오늘은 또 우리 시장 어떻게 계속해서 출발 흐름 가져가고 있는지 지수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한번 체크해 주시죠. 오늘 오전 구간에서 출발 구간 지수 움직임부터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현재 오늘 코스피 지수 빨간불 켜면서 출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0.33% 정도 상승하면서 2,554.66포인트를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오늘 상승 탄력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0.58%가량 상승폭 시현하면서 4포인트 오른 698.98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 구간에서 양장 지수 움직임부터 살펴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계속해서 저희 업종과 종목들은 또 어떤 흐름 나타내고 있는지 먼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업종별로 대다수의 업종이 현재 빨간불로 출발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비금속 광물 업종이 1.88% 상승하면서 가장 상승권에서 눈에 띄고 있는 상황입니다. 뒤를 이어서 보험 업종도 오늘 굉장히 강한 흐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을 비롯해서 현대해상 그리고 한화생명까지도 모두 현재 계속해서 1% 넘게 상승 탄력을 키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오늘 증권주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습니다. 증권업종 1.14% 오름실 시현해주게 되면서 계속해서 역시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KTB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 그리고 삼성증권과 메리츠종금증권까지도 모두 현재 동반 강세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의약품 업종과 음식료 업종까지도 모두 1% 넘게 점점 더 탄력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업종과 철강금속 그리고 은행업종과 통신업종도 모두 현재 0.5% 내외로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전기전자 업종 같은 경우에는 0.51%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정밀업종과 기계업종, 서비스업종과 종이목재 업종만이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파란불을 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저희 종목군들 자세하게 한번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오늘은 쉬어가고 있습니다. 개장 직후에는 보합권에서 출발을 하다가 현재 점점 더 낙폭을 키워가면서 조정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0.53% 하락하게 되면서 283만 8천 원 상단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SK하이닉스 종목입니다. 이 종목 오늘 개장 직후에는 상승 출발을 또 이어가다가 현재 하락으로 반전을 했습니다. 현재는 0.84% 밀려나게 되면서 82,700원 선에서 역시 거래가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외국인뿐만 아니라 현재 개인 투자자들도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로 계속해서 현재는 등락을 반복하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현대차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동차 대표주인 현대차가 상승으로 출발하게 되면서 1.56% 힘을 내고 있습니다. 16만 2,500원 상단에서 매물대 시원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으로는 포스코 종목입니다. 오늘 철강금속 업종 중에서 포스코 종목 같은 경우에도 역시 상승 출발하게 되면서 닷새 만에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0.15% 오름세 시현해주게 되면서 32만 3,500원 선에서 움직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오늘 쉬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전일 일장 대비 8,500원가량 밀려나게 되면서 41만 1,500원 하단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한미약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오늘 굉장히 강한 흐름 계속해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특히 에페글레니타이드의 임상 3상 진행이 재확인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상승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4.33% 오름세 나타내주게 되면서 50만 7천 원 상단에서 거래를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롯데쇼핑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오늘 강세 흐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1.83% 빨간불 켜주게 되면서 22만 2,500원 선에서 거래를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오늘 쉬어가는 모습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연일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다가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 나와주고 있습니다. 3.33% 탄력이 제한적인 모습을 나타내주게 되면서 21만 7,500원 하단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한 종목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NC소프트 종목이 미공개 신작 발표를 앞두고 오늘은 또 쉬어가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2.91% 하락하게 되면서 41만 6,500원 선에서 거래를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업종과 종목별 흐름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코스닥 시장도 업종별 상황부터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혼조권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상단권에서 눈에 띄는 종목으로는 업종으로는 제약업종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1.65%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유통업종과 금융업종 그리고 제조업종과 그 정보기기 업종까지도 모두 현재 빨간불을 계속해서 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비금속 업종 같은 경우에는 1.18% 밀려나게 되면서 힘을 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뒤를 이어서 디지털 업종과 방송 서비스 그리고 IT 소프트웨어 업종까지도 모두 오늘은 쉬어가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도 종목군들 움직임 더 자세하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셀트리온 제약 종목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이오 시밀러주들의 강세 흐름이 나타내주고 있는 가운데 그중에서 셀트리온 제약 종목이 강한 흐름 또 나와주고 있습니다. 3.43% 상승률 확인해 되면서 현재는 34,450원 선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셀트리온도 역시 굉장히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3.07% 계속해서 오름세 나타내주고 있고요. 현재는 17만 7,600원 선에서 거래를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로엔 종목입니다. 로엔 오늘도 역시 빨간불 켜지게 되면서 0.78% 오름세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10만 3,300원 선 상단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으로는 앞서서 특징주에서 살펴봤었던 신라젠 종목입니다. 연일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게 되면서 오늘 8만 원 선을 또 한번 터치를 했습니다. 6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4.04% 상승하게 되면서 7만 9,700원 상단에서 거래를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원익 머티리얼즈 종목입니다. 이 종목 3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3.3% 증가했다라는 소식을 내놓게 되면서 현재 상승세 또 이어가고 있습니다. 2.80% 오름세 나타내주게 되면서 73,500원 상단에서 거래가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오롱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또 쉬어가는 모습을 또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4.39% 밀려나게 되면서 14만 8,100원 선에서 거래를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양시장 업종과 종목별 분위기까지 한번 체크해 보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또 수급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한번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한번 체크해 주시죠. 오늘 주요 투자자들의 수급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이 파란불 현재 켜고 있습니다. 256억 원가량 물량 덜고 있고 외국인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382억 원가량 물량 덜고 있습니다. 반면 기관 투자자들은 433억 원가량 매수 우위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오늘 개인이 4거래일 연속으로 현재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199억 원가량 매수 우위를 시현하고 있고 외국인은 오늘까지 4거래일 연속 매도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137억 원 정도 매도 우위 그리고 기관도 5억 원가량의 소폭 매도 우위를 시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선물시장입니다. 선물시장에서 오늘 개인은 579계약 정도 물량 담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외국인도 117계약 매수 우위를 시현하고 있으며 기관 쪽에서 현재 627억 원가량 매도 우위를 시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오전 출발 구간에서 주요 투자자들의 수급 동향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오늘 개장 분위기 한번 꼼꼼하게 확인해 보셨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이 종목별 흐름까지 체크해보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각 증권사에서 주목하고 있는 종목별 흐름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먼저 고지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종목입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동부증권에서 눈여겨보고 있는 하나투어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 본업 성장이 지속되고 이 자회사는 적자 축소 중이다라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실적에 관한 이야기부터 한번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본업의 성장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분기의 매출은 조금 실적이 안 좋았던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3분기 매출액은 1,669억 원, 영업이익은 99억 원으로 매출액은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영업이익은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모습을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패키지 ASP는 전년 동기 대비 약 8%가량 감소세를 기록했는데 아웃바운드 여객의 일본 비중 증가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투어 재팬을 비롯한 아웃바운드 여행객과 관련된 자회사들의 실적은 호조였던 반면 호텔과 면세점 부문의 적자는 지속된 것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4분기의 실적은 개선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추석 연휴를 이용한 장거리 매출이 4분기로 이연되면서 3분기에를 대비한 패키지 ASP 상승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난해 휴일이 일요일에 배치되면서 연말 특수가 부진했던 점이 기저효과로 작용할 수 있겠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11월 예약률은 46%, 12월 예약률은 54%가량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면세점은 시내 면세점에서의 면적 축소와 또 이와 관련한 할인 판매 등이 마무리되면서 향후의 적자폭은 점차 축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중국 이외의 아시아 국가들의 인바운드 여행객이 증가하고 있으며 한중 관계 개선 발표로 장기간 중국 인바운드 여행객이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는 다양한 부문에서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3분기 실적과 함께 이어지는 4분기에는 어떤 투자 포인트들이 있는지 짚어드렸습니다. 이어서 목표 주가와 투자 의견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동부증권에서는 하나투어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95,000원으로 높여 잡았습니다. 그리고 투자 의견 같은 경우에는 보유를 유지한다라는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본업의 호황이 2018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이 국내 자회사 적자는 확대보다는 축소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현재 주가 수준은 본업의 호황이 지속되는 것을 충분히 반영했다라고 판단하며 한중 관계 개선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지만 실적으로 반영되기까지는 한 분기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한편 오는 10일에서 11일에 이 베트남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이 사드 관련주들의 계속해서 이 흐름이 어떻게 될지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와 관련된 내용들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하나투어 주가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어서 그렇다면 하나투어 오늘 흐름까지도 한번 확인해 주시죠. 첫 번째로 살펴봤던 하나투어 종목의 오늘 오전장 주가 흐름입니다. 현재 오늘장에서는 보합권에서 머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장 종가와 같은 10만 500원 선에서 현재가 형성돼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투어 종목의 종목 주가 흐름 살펴봤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삼성증권에서 확인이 되고 있는 SK네트워크스 종목입니다. 네, 이 종목 주 성장 동력의 실적 가시성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한번 확인해 주시죠. 먼저 3분기 실적부터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연결 기준으로 매출은 전분기 대비 25% 가까이 감소한 3조 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영업이익은 전분기보다 171%가 증가하면서 약 530억 원가량 좋은 실적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컨센서스를 6.2%나 상회하는 호실적이 기록이 됐습니다. 전분기 대비 이익 증가는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2분기 사업부 구조조정에 따른 일회성 비용이 200억 원가량 지불이 되면서 기저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란으로 수출되는 철강 수출 호조에 기반한 신상사업부의 실적이 개선됐기 때문이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렌탈 계정 수가 증가하고 있고 또 가전 매출이 증가하면서 이로 인한 SK매직의 이익 증가가 이 동사의 실적 개선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4분기에도 유류 유통사업과 기저효과 그리고 호텔사업부의 성수기 효과 등으로 인해서 전분기보다 이익 증가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10월 31일 기준으로 오늘 유류 도매 유통사업부의 매각이 완료가 되면서 이로 인해서 SK네트워크스의 매출과 공통비가 함께 감소하는 효과가 3분기부터 시현됐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류 소매 유통사업은 원가 인하를 토대로 이익 증가를 경험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EM사업부 전체 영업이익은 내년에도 올해 수준이 유지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3분기 실적과 함께 크게 유류 도매 유통사업과 소매 유통사업과 관련된 이야기부터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렌터카와 가전 렌탈 사업에 관한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네트워크스의 성장 동력이 바로 이러한 렌터카와 이 가전 렌탈 사업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이 렌터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경쟁 심화의 주체로서 향후 M&A를 통한 사업 확장 전략에서 이 점유율 2위로의 안착 이후에 수익성을 더욱더 중시하는 전략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는 SK네트워크스의 이익 증가에 매우 긍정적일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으며 한편 9월부터 시작된 SK텔레콤과의 제휴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SK매직 계정수 확대에 매우 긍정적이겠지만 경쟁 심화로 인한 마케팅비 확대와 그리고 계열사 멤버십 활용에 대한 비용 지불 등을 고려해 봤을 때 당분간 수익성의 급격한 상승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SK매직의 계정수 확대와 그리고 이를 통한 실적 향상 그리고 단말기 자급제 시행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가 관건이며 이에 대한 가시성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SK네트워크스에 대해서 투자 의견은 보유 그리고 목표 주가는 7,500원을 유지한다라는 이야기를 제시를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두 번째 살펴본 SK네트워크스 종목이었습니다. 이 종목도 역시 오늘장 흐름까지 한번 이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장에서의 주가 흐름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0.76% 정도의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50원 추가로 상승하면서 6,650원 선에서 현재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SK네트워크스 종목 주가 흐름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세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유한타증권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아프리카TV 종목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종목 우려를 이겨낸 실적이다라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실적 내놨는지 그렇다면 자세하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출액부터 살펴보게 되면 약 250억 원가량을 기록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49억 원을 기록했으며 영업이익률은 19.7%, 순이익은 38억 원으로 큰 폭의 성장세가 이어진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특히 국내 라이브 동영상 방송의 자연적인 성장과 3분기 방학 시즌 특수, 그리고 3분기 게임 방송 채널 증가 등으로 인해서 실적이 큰 폭 개선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2015년 이후에 10분기 연속으로 분기 매출 성장세가 이어져 오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별풍선과 같은 아이템 매출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이어감과 동시에 향후에는 포텐셜이 큰 광고 매출이 고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먼저 3분기 실적과 그리고 최근 국정감사 이야기까지 짧게 짚어드렸습니다. 이어서 4분기와 내년 전망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리포트의 시각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 아프리카TV 계절적 특수와 비롯해서 최근 모바일 그리고 온라인 게임 방송의 채널과 그리고 트래픽 증가로 인해서 실적 개선 추세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고액 아이템 사용 규제 우려는 실제 아프리카TV 아이템 매출 중 이 고액 사용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지 않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이에 대한 사용 금액 제한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실제로 아프리카TV 매출 감소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대기업 광고주의 증가와 그리고 아프리카TV 기업 이미지 개선 노력 등으로 인해서 이 광고 매출 또한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한편 2017년도 국내 동영상 광고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63% 성장이 예상되는 이 모든 광고 매체 중에 가장 성장률이 높은 시장이라고 합니다. 이 아프리카TV의 트래픽 중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임 콘텐츠 관련 e스포츠 시장 또한 2019년도까지 매년 32%가량 성장이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 아프리카 TV 라이브 동영상 콘텐츠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10대와 20대 시청자 비중이 50%를 훨씬 넘는 이 젊은 세대들이 주로 이용하는 플랫폼으로 향후 성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라는 유안타증권 분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부터 BJ 이탈에 따른 실적 감소 우려와 더불어서 거대 경쟁 플랫폼 등장에 따른 위협 등으로 지속적인 실적 증가에도 밸류에이션이 그 이상 감소하면서 주가 하락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실적 증가로 인해서 그간의 여러 우려들이 기우였음을 입증을 했고 근본 고액 사용자 제한 가능성 역시 아프리카 TV 실적 성장과 그리고 장기 성장성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유안타증권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아프리카 TV에 대해서 투자 의견은 매수 그리고 목표 주가는 45,000원을 유지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내놨습니다. 네, 그렇다면 세 번째로 만나본 아프리카 TV 종목이었습니다. 오늘 흐름까지도 한번 확인해 주시죠. 현재 9시 36분 구간에서 주가 흐름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실적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규제 우려가 아직까지는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약보합권에서 등락 반복해주면서 현재 주가는 17,900원 선에서 형성돼 있습니다. 세 번째 아프리카 TV 종목 주가 흐름도 살펴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현대차 투자증권에서 눈여겨보고 있는 IHQ 종목입니다. 네, 이 종목 K콘텐츠와 더불어서 A&E 모멘텀 그리고 플러스 알파가 기대가 된다라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3분기 실적에 관한 이야기부터 또다시 한번 전해주시죠. 먼저 3분기에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전분기 대비해서 큰 폭 성장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먼저 매출액은 353억 원, 영업이익은 78억 원으로 각각 전년 동기보다 23%와 111%가량 큰 폭의 성장세를 시현했다고 합니다. 올해 예상 매출액은 1,204억 원, 영업이익은 147억 원가량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내년 2018년 같은 경우에는 A&E와 함께 효과가 본격화되면서 매출액 1,400억 원가량 그리고 영업이익은 213억 원가량으로 큰 폭의 수익 개선이 이어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에 국내외 매출액이 3분기에 대폭 반영되면서 전반적인 호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흥행 결과에 따라 향후 동남아로 추가적인 매출, 판매 매출이 발생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4분기에도 리치맨, 푸어맨이 방영이 되면서 견조한 매출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김우빈의 부재로 매니지먼트 부문이 조금 주춤했지만 김유정과 조보아 등의 활동 증가로 올해 2분기 대비 적자폭은 감소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 최근 사드 이슈가 해빙될 조짐을 보이면서 오늘 IHQ의 콘텐츠 중국향 매출이 가능해지고 A&E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한 중화권과 일본, 동남아와 미국 등으로 추가적인 매출이 발생할 경우 추가적인 실적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4분기와 내년 전망치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가 전망과 함께 투자 포인트를 조금 더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살펴본 대로 한중 관계 개선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중국향 비즈니스가 가시화되고 그리고 2018년도부터 시작이 되는 A&E와의 본격적인 콜라보 콘텐츠 흥행 여부에 따라서 이 IHQ의 주가 방향 또한 한 단계 레벨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 포인트를 다시 한번 짚어보자면 2018년도부터 A&E와의 협력으로 인해서 본격적인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 콘텐츠의 양산과 더불어 이 히스토리와 라이프타임 두 개 채널의 추가로 인한 광고 수입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앞서 살펴본 당신이 잠든 사이의 드라마의 국내외 판매 수익 반영으로 인해서 호실적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주요 아티스트들의 활동 증대로 인해서 매니지먼트 부분 또한 적자폭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투자 포인트까지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오늘 IHQ에 대해서 투자 의견은 매수, 그리고 목표 주가는 2,600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살펴본 이 종목 또한 역시 오늘장 흐름까지 한번 체크해 주시죠. 네, 10월 후반부터 우상향 곡선 그려오고 있는 IHQ 종목입니다. 주가 흐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늘 오전 구간에서는 3.35% 정도의 강세 흐름 가져가지고 있습니다. 65원 오르면서 2005원 선에서 현재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네 번째 IHQ 종목까지 현재 흐름 짚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리포트를 통해서 저희 종목별 흐름까지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다. 계속해서 개장 특징주 확인해 보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현입니다. 네, 오늘 오전장 눈에 띄었던 개장 특징주들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나보실 종목은 알보젠 코리아입니다. 이 알보젠 코리아가 공개 매수 소식에 오전장부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현재가 차트로 만나보시죠. 네, 9시 41분 구간으로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보젠 코리아 3.23% 오른 28,7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알보젠 코리아는 상장 폐지를 위해 발행 주식 총수의 9.74%에 해당하는 115만 4,713주를 주당 2만 9천 원에 공개 매수한다고 개장 전에 공시했습니다. 공개 매수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22일까지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한미약품입니다. 최근에 에피글라나이타드 3상 임상 진입 확인에 한미약품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현재가 차트로 짚어보시죠. 오늘의 두 번째 특징주입니다. 한미약품 4.74% 강세 올라주면서 50만 8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메리츠 종금증권연구원은 투자 불확실성을 증폭시켜온 이 글레나타이드 임상 3상 진행이 확인됐다며 이 산오피는 3분기 실적 발표 자료를 통해 2017년 4분기 진행 예정이었던 기존 계획의 변동이 없음을 밝혔고, 이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이 당뇨병 환자 대상 대규모 글로벌 임상 3상 진입이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한미약품을 둘러싼 가장 큰 불확실성이 해소되었으므로 향후 발생 가능성이 높은 가치 상승 이벤트를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종목 대한유아입니다. 이 대한유아가 올해 3분기 실적 호조에 힘입어서 2일장 장 초반부터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죠. 9시 42분 구간입니다. 네, 세 번째 종목 1.49% 내림세 이어가면서 대한유아 26만 4천 원에 현재가 거래 중에 있습니다. 이 대한유아는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 대비 21.70% 증가한 838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면서 이 종료 후 공시했습니다. 이 매출액은 5,258억 원으로 45.79% 늘었고, 이 당기순이익도 665억 원으로 18.91% 증가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종목 신신제약입니다. 네, 신신제약이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치매 패치를 상용화와 함께 중국 진출을 기대감이 커지면서 이런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현재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마지막 특징주 신신제약입니다. 3.56% 내린 7,31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KB증권은 이날 신신제약을 추천 종목으로 선정했습니다. 치매 패치를 상용화한 데 이어서 세계 최초로 수면 유도 패치를 개발 중이라는 점에서 이 고부가 가치 패치 시장 진입에 따른 성장성을 갖췄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와 함께 동남아시아와 북미 등 해외 수출이 전체 매출의 20%를 차지하는 가운데 현재 준비 중인 중국 진출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면 해외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전장 눈에 띄었던 네 가지 종목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오늘 종목들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을지 양시장 상위 종목 위주로 함께 짚어보시죠. 네, 먼저 코스피 시장 상승률 첫 번째 종목입니다. 한젤카 우선주 52주 신고가 경신하면서 20% 상승한 15,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대한항공 우선주입니다. 전일 대비 16.78% 오름세 이어갑니다. 이 종목 역시 52주 신고가를 3일 전에 찍은 모습인데요. 현재가는 16,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고려개발입니다. 이 어닝 서프라이즈 소식에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제약사와 위탁 생산 계약 소식에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14.47% 오른 6,17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서울식품 우선주입니다. 전일 대비 12.12% 오름세 이어가면서 이틀 연속으로 빨간불을 켰습니다. 현재가 9,6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솔 P&S입니다. 8.52% 오른 1,71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하락 바로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오롱 종목들이 요즘 계속해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종목 코오롱 우선주 또한 16.93% 내림세 이어가면서 41,4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코오롱 글로벌 우선주 역시 14.27% 내린 37,3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전일 대비 6,100원이나 하락하는 모습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은 코오롱 글로벌입니다. 기관 매수세에 이어서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나 싶더니 다시 오전장부터 하락세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8.73% 내린 11,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코스모 화학입니다. 전일 대비 6.82% 내린 12,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YB로드입니다. 6.56% 내림세 이어가면서 현재가 3,56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 하락률 마지막 종목으로 한 종목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모 신소재 6.11% 내린 12,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상승률입니다. 네, 눈에 띄는 종목이 한 종목 있습니다. DSC 인베스트먼트입니다. 이 상한가 5,43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PSMC입니다. 25% 상승하면서 82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장 특별한 뉴스는 보이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TS 인베스트먼트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22.31% 상승세 이어가면서 3,80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혁신기업 육성 정책에 창투사를 급등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종목 또한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마감장까지 유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하락률입니다. 첫 번째 종목 코디엠입니다. 18.25% 내린 1,03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신사업을 추진한다는 탄력이 기대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파란불을 벗어나지 못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에센테크입니다. 전일 대비 16.70% 내림세 이어가면서 현재가 1,96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전략 내비게이션 시작됩니다. 네,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리포트를 통해서 시장 점검까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리포트는 하나금융투자 리포트 가지고 나왔습니다. 다음 주 시장 전략에 관한 이야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 주 시장 코스피 전망부터 한번 이어서 살펴봐 주시죠. 네, 오늘 리포트에서는 다음 주 코스피 시장을 2,550포인트대 안착을 테스트하는 중립 수준의 주가 흐름이 전개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월말과 월초의 국내외 매크로 지표 호조와 3분기 실적 변수에 대한 계속되고 있는 긍정론은 시장의 투자가 투심 재고로 연결되도록 하는 요소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 포커스의 경기 민감 대형주로의 재이동을 자극하는 한편 전일 미답의 지수 2,500포인트대 안착의 촉매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한편 옐런 실각과 매파 인사 지명에 대한 시장의 짙어진 우려는 중도 성향의 제롬 파월 현 연준이사 지명 기대와 함께 옅은 안도감으로 변모하는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기정사실화 수순으로 접어든 12월 페드의 금리 인상에 대한 시장 내부의 사전적인 경계감은 그동안 지리멸렬한 행보를 반복했던 달러화 강세 전환과 함께 EM과 국내 증시 외국인 수급 환경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매수 일변도의 외국인 현물 수급과는 달리 선물 수급 환경은 숨고르기격 매도 선회 기류가 완연하게 퍼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11월 옵션 만기 주간에 중립 이하의 수급 구도 형성을 암시하는 대목으로 평가해 볼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먼저 오늘 리포트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음 주 시장 전망부터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2018년에는 어떤 투자 전략 세워야 할지 리포트의 시각으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금융투자는 시장의 1위 1비를 쫓기보다는 투자 시계를 확장시켜 다음 변화의 길목을 선점하는 것이 절실한 시점이다라는 이야기 먼저 내놓고 있습니다. 2018년도 포트폴리오 전략 사전 포석 차원에서는 분수 효과와 그리고 낙수 효과의 현실화 가능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최근 미국 매크로 환경 같은 경우에는 순환적 회복 단계를 넘어서 이 구조적 선순환 사이클 진입을 타진하는 양상으로 연내 추가 1회 그리고 2018년도에는 추가 3회의 금리 인상을 암시했었던 연준이겠으나 이 경기 지표 개선 방향과 그 궤를 같이 하는 이 신중하고도 완만한 속도의 정책 기조는 불변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하나금융투자에서는 가장 궁금한 점이 2018년도를 겨냥한 포트폴리오 전략 대안 판단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1년의 장기금리 정체와 더불어서 일드 커브 플래티닝 현상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매크로 환경의 추세적인 확장과 그리고 리플레이션 트레이딩 기류 부활에 대한 신뢰는 유효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시장 수급 환경 숨고르기 전환을 이 미국 주도의 매크로 모멘텀의 분수 효과와 그리고 낙수 효과에 기반한 2018년도 포트폴리오 사전 포석의 확보에 호기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내놨습니다. 따라서 분수 효과에 기반한 전략 대안은 IT와 금융 그리고 바이오 헬스케어를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고 낙수 효과에 근거한 포트폴리오 투자 대안으로는 기계와 건설 그리고 코스닥을 위시한 이 중소형 성장주의 옥석 가리기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내놨습니다. 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짧게 한번 짚어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자세하게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면서 내년 전략까지 한번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고 오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